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죠? 엄청 빨리 갔어요. 벌써 원기 106년의 마지막 법회가 됐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당 법회도 그렇고 또 일상의 삶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 보면은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떠날 수 없는 공생의 관계라는 거, 자연과 인간이 서로 떠날 수 없는 공생의 관계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이 또는 국가 간에 또는 국가 안에서도 사람 간에 그 서로를 배려하는 그 공공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것도 느껴볼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세상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난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자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 보면 세상의 약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많이 가진 나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기적인가, 사실은 그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발밑에만 이렇게 급급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해보게도 되고요. 또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류 문명의 취약함을 얼마나 이것이 허망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방역 지침 내려주는 것도 잘 충실하게 이행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주사도 맞으라면 잘 맞고 해서 나도 문제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만히 건강하게 원만히 보내주신 우리 교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일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고가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점도 있지만 또 감사함을 또 챙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또 이어서 세전 공부를 또 이어서 할 건데요.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정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정산종사법어 무범편 56장입니다. 927쪽인데요.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27쪽입니다. 927쪽 56장입니다. 네, 피셨습니까? 네. 정산종사법어 무범편 56장 927쪽. 조 전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힘과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가 좋은 습관을 길들여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우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막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서원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데에 전력하라.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니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 사후의 법설도 들어야 마음에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향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대들은 종종 법의 우로를 잘 받으라.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범부가 변하여 부처될 때까지 각자가 하나하나 실제 공을 쌓아야만 성불재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산종서께서 과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과실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먼저 그 과실나무의 종자가 좋아야 되고 종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과실나무를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로의 혜택이 적당히 좋아야 됩니다. 우로의 혜택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날씨가 이 기후가 받쳐줘야 돼요.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이 거기에 공력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과실나무가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사람이 인격이 성숙함에도 이처럼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자,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종자는 뭐냐? 사람의 습관이다. 우리 교도님들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져도 그 사람이 선업을 많이 지어놓으시는 분은 그것을 갖다가 항상 선하게 대하고 악한 것이 돌아와도 긍정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성품이 잘 갖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춰진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다.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마음 씨앗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땅을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좋은 땅에는 뭐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거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한테 땅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형제도 잘 만나야 되고 친척도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또 회상을 잘 만나야 돼요. 이 원불교 같은 정법 회상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를 만나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로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우로의 혜택은 뭡니까? 좋은 법문 말씀들, 좋은 가르침들, 성자 철인들의 그 훌륭하신 가르침들이 바로 우로의 혜택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인공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인공이라는 건 우리가 성불재중의 서원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종자도 가꾸고 좋은 인연도 심고 법문도 많이 듣는 그러한 공력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인격이 좋아질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연. 우리는요, 어디에다가 죄를 심고 어디에다가 죄복을 심고 어디에서 죄복을 거두죠?
인연관계에다가 심고 거둡니다. 어디에다 심고 거둬요? 인연관계에다 심고 거둬요. 여러분들 어느 땅에 살고 계시냐면 인연관계 속에 살고 계세요. 그 땅을 딛고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연관계 속에 얽혀서 인연관계 속에 태어나고 인연관계 속에서 살다가 인연관계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살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인연관계 속에서 돌아갔다가 다시 어디로 태어납니까? 인연관계 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인연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이 인연관계의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인연관계 속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시작이 되고 가장 근원적인 게 뭔 인연관계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좋은 땅을 만난 사람이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땅을 대하면 그 땅은 척박해지는 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만나도요, 그 땅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그 땅은 어때요? 척박한 땅이 돼서 내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인연관계 속에서. 하지만은 내가 그 땅이 비록 비옥하고 훌륭한 땅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걸 개척해서 그 땅을 잘 옥토로 만들면은 그 땅은 내가 살아가는 훌륭한 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이 그와 같다. 가정이.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살고 계십니까? 척박한 땅에 살고 계십니까? 옥토에 살고 계십니까? 옥토에서 살고 계신다면은 감사하시고 더욱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척박한 땅에 살고 계신다면 그걸 자각하시고 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개척해서 사셔야 돼요. 도망갈 수 없어요. 네. 웃어버리시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그 터전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산종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734쪽 자, 1. 가정에 대하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 가정에 대하여.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로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의 당한 도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보면은 가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뭐 예전에는 그 삶의 터전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 중심의 삶이 됐는데, 이제는 그 직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는 국가 간에 넘나드는 것도 자유로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뭐 있죠? 대가족. 몇 대가 같이 모여 사는 대가족이 있고, 핵가족.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한부모 가족. 부모가 이별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했거나 해서 혼자 부모 하나 있고, 또 다문화 가족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족.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있다 하더라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 가족, 노인끼리만 사는, 또 재혼하는 가족, 독신 가족, 혼자 살아도 독신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동거,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가족도 있고, 동성애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으시죠? 남자끼리 살아요, 여자끼리 살고,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지향 가족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런 건 뭐냐면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공동체 지향 가족입니다. 가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고 계신 거지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고 하신 건 아니에요. 혈연 중심의 가족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의 본문 말씀은 혈연 중심의 가족. 하지만 정산 종사님께서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관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것은 모든 가족에게 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하지만 정산 종사는 당대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친척의 관계. 근데 이런 관계들의 문제니까 결국은 혈연 관계 중심의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산 종사님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되는가? 어떻게 행복하고 안락하고 친화하는 가정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보려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뭐다? 기본이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그러면 그 생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냐면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사는 의식주 그렇게 생각이 쭉 흘러갑니다. 그렇죠. 가족 안에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일단 의식주 문제로 해결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흘러갑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산종사의 법문을 쭉 보면은 이거 중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 중심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험난한 세상에 서로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의식주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점이 분명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정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그런 물리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법문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돼요.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부부 간의 인간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가 되고요.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또는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가 되고요. 형제 친척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그 말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가정마다 종류가 다 다를 텐데 물리적으로 보면 부가 돈이 많은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권력이 아주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잘 축적이 되어 있는 아주 배움이 많은 가정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아주 숫자가 많은 가정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이다 또는 안락한 가정이다 또는 진화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은 가정이죠. 권력이 있는 가정이고요. 사람이 많은 가정이죠.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행복하다, 안락하다, 진화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말이? 그래서요, 행복하고 안락하고 진화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관계가 좋은 가정이에요.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고 형제 친척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행복한 가정이다. 안락한 가정이다. 또는 진화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두고. 자, 정산종사님의 그 가정은 이런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모두 그러한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기반이 돼서 이 세상이 다 그 원만해지기를 바라는 그 대자대비심으로 가정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니까 여기서 배운 것이 세상에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요?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러니까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배운 데가 없다.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자, 정산종사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어디에 근원하고 있냐면 대종사님의 법문에 근원하고 있는데, 대종사님이 어떤 말씀에 근원하고 있느냐,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인도품 11장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고 걔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옳게 쓰인다. 이런 걸 전제한 말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정에서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인과성을 기반으로 한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그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세전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본문 말씀이 대종경 교단품 3장의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후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써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가까운 사이가 멀어지죠. 먼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가깝다고 생각하는 데서 힘들고 서로 간에 원수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대종사님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원망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면서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는 갈등들이 결국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 TV에 나와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프로파일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냐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막 이혼을 자꾸 하고 남편과 막 불화가 있고 또 막 부인을 때리고 폭력적이고 막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 가정이 아주 심각하게 불행한 그런 집들 보면 그 선대에 자기가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행실을, 부모님의 불행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버려요. 자기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처럼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을,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또다시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인연 관계 속에서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건 모든 생활의 기본이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만하시죠, 가정에?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 뭔가는 있나 보다. 일일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집안 찾아보면은요,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부처님이 그랬답니다. 어떤 부처님 찾아왔어요. 어떤 여인이 자기 가족이 한 명이 죽었어. 내가 뭐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제가 지금 까마득한데 대충 내용은 그래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 애끼는 사람이 그 슬픔을 너무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그릇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좁쌀을 하나 받아와라. 좁쌀을 어디서 받아와야 되느냐? 이 마을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 집안에서 한 명도 안 죽은 집에 가가지고 좁쌀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좁쌀로 네 살려주겠다. 남편인지 하여튼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 돌아다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안 죽은 집이 없어. 한 명도 안 죽은 집이. 이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부처님께 찾아갈 때 자기가 해결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기도. 사람은 다 죽고 어느 집에나 다 불행은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대충 그래요. 대충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뭐 불교는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사가 다 100% 원만한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정말 삶 전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가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죽는다. 우리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땅을 잘 원만하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을 배우고 우리가 여기서 인간 생활을 제대로 배운 인간 생활의 기본이 우리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따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또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가족 구성원이 아무리 편하다고 예의를 더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예의를 놓아버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사이니까 더 마음을 써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가정에서부터 낙원 생활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다 낙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드려 봅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